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님이요,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그래서 손님에게 죄송하다 했더니 그분이 이러셨대요. 괜찮아요. 저는 회사를 8년째 다니는데 맨날 깨져요.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대로, 익숙해진 사람은 조금 익숙해진 대로 늘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죠. 서툰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오늘. 여기는 경기 남부 작업지역 커뮤니티의 JR 라디오고요. DJ 김혁태입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OST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 작업치료 커뮤니티 재활라디오 1화입니다. 오늘 메인 진행을 맡은 저는 작업치료사 김영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시도를 하려고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참 설레이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긴장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요? 참가자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많은 부족함도 있고 서툰 모습을 많이 보일 텐데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설레이고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우며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나의 첫 작업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만 혼자서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세 분 얼굴을 공개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 먼저 이렇게 제가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렇게 네. 해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의 빈센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지윤규입니다. 아마 OT 브레인에도 공지를 좀 매번 해보고 여기 옆에 있는 김영택 선생님하고 같이 도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이 사연에 대해서 저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좀 정리를 해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화면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번 더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같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임소명 선생님 한번. 네. 이선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요? 이선정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우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임소명 선생님 소개로 처음에 이 모임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도 그러니까 저는 크게 생각을 사실 많이는 못하고 왔어요. 그냥 가볍게 와서 좀 듣고 좀 뭐 생각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일한 선생님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전현철 선생님들이 들으면 좋을 내용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저만 들어오게 됐는데, 다음에 더 이게 활성화가 많이 돼서 다른 이제 뭐 전현철 선생님이라든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이 첫 걸음일 것 같은데요. 첫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임소명 선생님 한번. 여보세요? 네. 어디 가셨나 봐요. 그러면 아까 늦게 들어오신 심강선 선생님 지금 얼굴을 왜 공개 안 하시나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임소명 선생님 이제 오디오가 들어왔네요. 네, 임소명 선생님. 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아직 와이파이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요. 자꾸 이러면 방송 사고가 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됐나? 네, 지금 약간 기울었어요. 회전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오늘 네, 시범 네, 방송이니까 프리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네. 시범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네, 됐어요. 됐나요? 네. 네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작업치료사 임소명이고요. 지금은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백수지만 작업치료사로 지금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첫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만약에 직장에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서 이것도 또 좋은 하나의 백수 생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만둔 줄 몰랐네요. 네. 네, 그만뒀어요. 좋은 시작으로, 네, 좋은 시작으로 또 더 큰 시작, 그리고 더 큰 모임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작업 치료를 알고 또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네. 시작이 저희일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강선 선생님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듣기만 하실래요? 신강 선생님이 아마 이 어플을 쓸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제가 그러면 영상을 켜볼까요? 네,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도 아. 풀고. 잠시만요. 음소거 해제. 비디오를 나중에 시작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 목소리 네네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좀 약간 루즈해지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혹시나 신강선 선생님 소개하고 싶으면 채팅으로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코너가 재활 라디오잖아요. 그 네. 주체는 경기 남부 작업 치료이고요.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 인천지회죠. 경인지에 에서 맞아요. 경인지에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이 있으시면 이제 좋은 홍보도 되고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작업 치료사들 간의 커뮤니티로서 이제 오늘 게스트분들도 모두 작업 치료사이신데 요즘 이제 작업 치료사로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한 분씩 좀 말씀을 여쭈어도 될까요? 이거 전혀 예상 못했던 질문이네. 그냥 가볍게 네. 근황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임소명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근황이요? 작업 치료사로서요? 그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네. 저는 직장을 제가 5월쯤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게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두게 된 계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 치료사로서 느껴지는 회의감도 많았고 또 거기서 부딪혀지는 그런 현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러고 그만두면서 이제 그 작업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더더욱 왜냐면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제 막 해보는데 그만둘 때는 사실 너무 지겨워가지고 작업치료사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달려왔던 제가 작업치료사로서가 아니고 그냥 저 자신의 삶으로서의 그런 여유가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시 취업을 한다면 조금 더 사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어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선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진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좀 환자분들이 좀 많이 퇴원을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좀 답답하셨던 분들도 많이 퇴원하셨고, 그러니까 퇴원 환자가 많은 만큼 또 입원 환자가 전보다 또 현저히 더 많이 줄어서 이제 병원에 좀 환자가 없어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좀 출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 자체도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외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게 많고 또 아무래도 좀 작업치료사가 또 그 확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로 인해서 좀 더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좀 침체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쉽지는 않고
다들 그러니까 뭔가 우울감에 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체가 보면은 좀 힘들어하시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선생님들 자체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네.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방송사고가. 방송사고 났어요. 그럼 지은규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일단 방송사고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일단 보수교육 없어지고 무슨 외부 교육들이 다 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병원에서 병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형태 쌤도 그렇고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저 나름대로 저 병원 선생님들끼리만 이렇게 잘 스터디하거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고 근데 일단 뭐 치료사가 본인도 치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각자 개개인도 어떤 멘탈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진짜 보수 교육들이 방송사고 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예, 보수 교육들이 계속 이제 안 하고 이번에 올해 온라인으로 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제 보수 교육 가면은 다른 주변의 동기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밥 한 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 모임들 자체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마음이 다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이게 줌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이런 거가 되게 시발점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지쳐 있고 뭐 무기력한 감이 다들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좀 온라인 모임을 자주 좀 저희가 좀 주도하고 자주 가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다들 그 바쁘게 지내시고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네, 잘 알아들었고요. 오늘 그 얘기 나눌 주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까 잠깐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였죠? 나의 첫 나의 작업 첫 치료. 작업 치료. 나의 첫 맞아요. 작업 오늘 작업 치료인데 바로 또 우리 시간이 오면 좀 많이 지체돼서 그 사연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사연인데요. 작업치료사인데 제 입으로 작업치료사라고 소개하기도 싫어요. 부끄러워서요. 1년 차이고요. 취업일 기준이에요. 2019년에 면허 취득을 했어요. 현재 요양원에 근무 중이며 면허를 처음 취득했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ADL, 인지재활, 연하재활 할 거라고 내신 두근거렸죠. 실습 갔을 때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멋있다고 느껴졌거든요. 크크크크.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나 봐요. 첫 취업처는 재활병원이었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작업치료랑 물리치료랑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작업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워킹, 매트 치료를 주로 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한 인간이란 걸 느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치료사라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마사지하는 기계지 치료사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또한 치료사라는 일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는 게 뭔지 실감했어요. 매일 정신이 없어서 두 발로 걷는지 뛰는지 모르던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작업치료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치료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조차 전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안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하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머리는 이해하는데 제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놈의 의미가 뭐길래.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게 뭉치고 뭉쳐져서 퇴사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내밥 벌어먹을 돈 챙길 겸 요양원으로 왔어요. 물론 제가 요양할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에요. 나름 계획을 만들어뒀었거든요. 제 앞길은 제가 챙겨야 하니까요. 근데 요양원은 인지재활을
요보사님들이랑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더라고요.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은 AAR, 텐스, 핫팩을 어르신들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페이가 높다고 전부 해고했다고 들었거든요. 작업치료사는 MMS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한 거고요.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전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해오던 것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작업치료에 대해서 정비된 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나는 작업치료사니까 뭐라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겁이 났어요. 생신입이나 다름없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괜히 재활해보겠다고 설쳤다가 의료사고라도 나면, 괜히 인지 프로그램 하겠다고 나섰다가 여기 직원들이랑 마찰이라도 일어나면 어쩌지? 가진 지식도 도전하는 법도 모르는 저는 요양원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하긴 애초에 작업치료사로서 목표도 없는 제가 뭘 하겠어요. 차라리 작업치료보다 물리치료를 우선시하더라도 체계가 잡혀있고 높은 연차 선생님들이 계시던 병원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 돌아갈 집이 있는 미아였다면 지금은 집 없는 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여기 요양원에서 제 위치는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진 자원봉사자예요. 그래서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제 손톱보다 작은 양심이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면 저는 고마워하시지 말라고 해요. 내 자신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미안해지잖아요.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현재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작업치료사를 하는데 맞아요. 비싼 돈 주고 갔지, 대학을 갔지, 면허를 땄지, 공부하고 커리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고 싶어요. 노력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집안이 잘 사는 집안도 아니라서 실수도 없어요. 모든 게 짜증나요. 저도 실패를 교훈과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실패는 실패일 뿐 교훈과 기회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작업치료와 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보수교육을 들으면서 작업치료에 대한 소속감이라도 채우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해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쓰고 나니 제가 바보 같아요. 크크크크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연 다들 사연을 듣고 어떠셨나요? 먼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이 사연 듣고 느낌이 어떠셨나요? 감정이? 일단 저도 예, 비슷하게, 예, 예. 네. 비슷하게 저도 겪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공감은 했습니다. 공감을 하셨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다들 그 전연차 때는 다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때랑 임상에 나와서 보는 거랑 내가 경험했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 막 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이 생활을 계속 뭐 몇십 년간 해야 하나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1년차 선생님들이 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보면서 자기의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나 처음 들어갔는데 위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것이 불확실해서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처음에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효명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조금 마음이 아픈 사연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상에 있겠지만, 일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직장에 있는 동기들이나 동료들, 혹은 선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혼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물장매 카페면은 이 선생님이 여기서 분명히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어요. 그래서 작업치료 커뮤니티가 물장매만큼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었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작업치료사들한테 조금 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게 없어서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은 거지 않나? 일단 이거 이름 자체가 이 카페가 물리치료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서도 마음이 아팠고 무엇보다 이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작업치료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도 그 누군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항상 작업치료가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에서도 제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을 항상 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은 좀 덜했는데 이 선생님은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참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해서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느낀 점만 여쭤봤는데 해결책까지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아닙니다. 아니 너무 좋아서요.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이어서 임소명 선생님께 이어서 여쭤보게 보자면 선생님이 네. 이제 중간 연차 정도 되시잖아요? 아니신가? 연차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년 차 정도. 그죠? 네, 그러면 네. 선생님의 첫 작업 치료는 어땠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서울에 있는 규모가 작은 재활병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맨날 옵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저랑 같이 근무를 해본 선생님들이나 저를 오래 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조용하다는 말을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말을 못하지 않는. 근데 제가 작업치료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옵저베이션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뭐 실습생처럼 옵저베이션하고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거의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한 2주 정도 했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 하면서 이걸 내가 배우는 거는 맞는데 과연 내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말을 되게 안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을 너무 안 한다. 작업치료사는 말이 반입 먹고 들어가는 건데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치료로 평가를 들어갔었는데 새로 들어온 환자분을 그때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이 평가지를 내가 반드시 채워나가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평가를 할 때 뭐 이 항목을 다 해야 하고 첫 시간에 막 해야 되고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코어링까지 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빠듯하였구나. 반드시 내가 다 채워야지.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데 내가 다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작업 치료라는 게 PU 이론도 있고 항상 아큐페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 환경에서 사람, 그리고 환경에서와 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작업인데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에서 제가 너무 평가지야 나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결과를 보니까 스코어링도 못했고 뭐 물어보는 퍼스널한 막 스토리도 하나도 못 알아봤고 결국에는 제가 그냥 뭐만 끄적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흉내만 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번 혼도 제대로 나고 그러고 났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때 거기 당시에 알바하시던 분이셨는데 되게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환자분들은 평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아픈 사람들이라 위로도 필요하고 네가 선생님인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 사람들인데 네가 너무 이 평가지에만 네가 너무 집중을 해서 아무것도 못 얻은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뢰도 얻지 못하고 알아낸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얻은 게 없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나를 내가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조금 더 안심시켜주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 자체를 이제 PT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바스 교육이나 이런 핸들링 같은 거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피지컬하게 치료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핸들링 교육하는 거 배우고 연습하고 맨날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내가 작업치료사지 물리치료사가 아닌데 왜 맨날 나는 이 사람 스캐플라가 어떤지 펠빅이 어떤지를 왜 봐야 되지?
내가 작업 치료 그래서 교육 때도 막 팀장님한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싸가지 없고 무례한 일이지만 내가 내가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작업치료사인데 왜 이런 걸 배우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너무 궁금하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할 작업치료사는 내가 배운 작업치료사는 내가 진짜 종이 한 장만 펜 한 자루만 들고 들어갔어도 30분, 1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왜 나 맨날 환자가 아프다는데도 스캐플라 막 쥐어뜯고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풋 세팅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했었는데 게이트 시키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음, 자격증심도 많아지고 음,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네네. 시작할 때. 처음에 작업치료사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격지심, 어, 혼란? 혼란, 혼란, 네, 혼란? 혼란이었다. 나의 첫 작업치료는 혼란이었다. 아, 이선정 선생님은 그럼 첫 작업치료는 어떠셨나요? 저는 첫 병원이 아산에 있는 병원이었고, 이제 준종합병원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저 때 당시는 약간 인턴 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별로 인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급여가 일단은 아, 매우 그쵸. 적었고, 예, 뭐 상황도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준종합병원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냥 그런 인턴 없이.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저랑 비슷한 연차 선생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PT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음, 네, 뭐, 지금 선생님들은 정말 부럽게도 오티 선생님들께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티 선생님들한테 받았지만, PT 선생님한테 더 편중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작업의 그런 의미보다는 피지컬적인 거, 이제 매뉴얼적인 거 위주로 이제 배웠고,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OTPT 그냥 다 같이 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FES라든지 뭐 기구를 세우는 일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그게 저는 첫 병원이 그래서 아 원래 모든 병원이 이러는구나 하고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르쳐 주신 거 그냥 배우고 내가 주어진 거를 그냥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 약간 이런 음,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꿈꿨던 뭐 작업 치료도 있지만 아, 현실은 이거구나. 왜냐면 실습을 갔을 때도 좀 느꼈던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 원래 이렇게 뭐 실제 교육과 이게 인상은 좀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들어갔었고 그래서 거의 이제 매뉴얼적인 거 했고 이제 임소면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부분하고 비슷한데 저도 평가를 좀 집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뭔가 이 사람 진짜 원하는 그런 작업이 우선적이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가로 이 사람을 점수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뭐 핸드 펑션이 몇 점, 에이델은 몇 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뭐 매뉴얼에 접목해서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한 5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뭐 그러니까 그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도 뭐 보버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만 교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저도 뭐 집담에 그쪽 관련된 피지컬 쪽으로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당연히 이제 관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한 5년까지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들었었는데 음, 제가 지금 여기 병원에 오면서 거의 오픈 멤버로 왔거든요. 제가 네. 여기 15년도 10월에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쯤 오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고맙게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임소면 음, 선생님도 그렇고, 뭐 김수빈 선생님하고 이제 퇴사하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두 분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게 그 영향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작업에 관련된 교육도 이제 듣게 되고 참여도 하게 되고 아 이런 게 진짜 작업 치료라는 거를 되게 늦게 알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접목도 해보고 하니까 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아, 이런 게 정말 작업이고, 진짜 환자가 원하는 그런 작업을 찾아서 수행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저도 너무 좋았고, 왜냐면 똑같이 제가 이 사연자분하고 제가 되게 비슷했었거든요. 그 아, 첫 진짜요? 일할 때는, 예, 저도 그때는 좀 자신감이 많이 좀 다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중도 좀 많이 들어있었고, 뭐, 환자분들이 막 치료 잘하고 고맙다고 했는데도 그냥 그거대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니라고, 저는 진짜 치료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병원에 와서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니까 계속 이게 계속 가지를 치듯이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경기남부 작업치료도 사실 뭐 몰랐을 네. 수도 있지만, 이제 임승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제 여기를 들어오게 됐고, 많은 선생님들 더 만나게 됐고,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영향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저도 저 밑으로 계속 선생님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도리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뭐지? 갑자기 좀 너무 말이 많게 됐는데, 네. 결론은 이제는 물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이제 들으려고 하고 해야지만 좀 더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 첫 작업 치료를 하실 때 아까 임선명 선생한테도 뭐 여쭤봤지만 느꼈던 네. 감정을 한 뭐 마디나 그런 걸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아까는 임선명 근데 선생님 혼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열정으로 혼란은 물론 있긴 했지만 저는 되게 열정이 있었어요. 무조건 다 흡수하자, 다 배우자. 네, 뭐든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지은규 선생님 한번 많이 기다리셨는데 약간 이야기를 졸리신 것 되게 같아요. 예, 진짜로 지금 아니 근데 할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예, 진짜. 그러게 다들 여기 이선 선생님하고 임성문 선생님은 되게 딱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딱 그러신 건가. 저는 저 인턴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턴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맨날 밤 11시에 퇴근하고 다음날 5시에 출근하고 뭐 돈 한 달에 70만 원 받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그게 1년 동안 해가지고 막 계약직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냥 제 1년 차는 너무 바빴다,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좀 많이 이제 한마디로 하고 싶고요. 네. 일단 이선 선생님하고 소명 선생님하고 공통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그 1년 차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위에 있는 선배가 내 위에 있는 선임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밑에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좀 잘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옛날에 처음에 입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선생님들 같이 하면서 뭐 보바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교육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맞겠구나 생각하면서 치료하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회의감이 들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네 하면서 기대치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텐데, 처음에 어떤 개념이 있는 선생님들이 만나기 힘들지만 어느 한 선생님이라도 누군가가 좀 잘 만나게 되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작업실 선생님도 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딱 이게 정의를 정돈이 잘 된 선생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정말 좋지 않는. 나는 그 1년차 때 그 교육 같은 것도 저희는 매뉴얼 같은 것보다는 어떤 이제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교육들보다 진짜 저는 원호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술자리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진짜 진솔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내가 힘든 부분들을 제대로
그 카운셀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여기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는 병원들이 있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아, 네. 맞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업치료 선생님들이 생각들이 점점 좀 많이 달라지고 위에 있는 팀장님들도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이런 모임들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맞습니다. 그 세 분이 좀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그 어떤 분을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느 모임에 참여를 해야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지 답이 바로 안 나오네요. 경기 남부 원래- 작업치료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약간 근데 경기나 저희- 보죠. 저희가 이런 모임을 이제 자주 참여하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연차가 좀 있는 분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저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1년 차 때 PT한테 저도 교육을 다 받았거든요. 보바스 PNF만 교육을 받고 OT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선정 선생님과 거의 비슷하게 작업치료에 대한 교육에 목말라서 또 외부 교육을 많이 막 1년 차 때 주말 없이 저는 막 다녔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나. 그런 교육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백영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지금까지 저는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저희 연차가 쌓인 선생님들이 좀 더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모임을 가려면 경기 남부로 가야 된다. 이게 또 홍보하기엔 너무 얘기- 사람이 적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냥 이게 연습하는 거니까요. 예,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본 방송 때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연을 듣고 이제 그런 감정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해결책은 좀 뭐가 있을까요? 뭐 잠깐 뭐 조금씩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분에게 좀 해결책을 드리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은교 선생님 혹시 먼저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 이거 아니면 정리했어요 다. 한번. 이분 사연 보고 네. 나름대로 이거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이거 근데 이게 공유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심쿵 스님. 선생님 아니 와 되게 얼굴 보기 힘드네. 그러면 심강선 선생님 잠깐 지은교 선생님 말 끊어 죄송해요. 예 괜찮습니다. 또 나가셨네. 그냥 지은교 계속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네. 그냥 말로써 설명을 할게요. 일단 워드를 또 오셨네요. 인사 한번 선생님. 네. 심강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인사를 다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스타트 병원이라고, 네네. 우산인 스타트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1년차 작업치료사 심광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 차세요? 네. 그럼 못 받겠는데요? 못 보셨을 건데. 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나 봅니다. 여기 참가하신 그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임소명 팀장님이 이제 한번 와서 한번 얘기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사연은 혹시 보셨어요? 네, 보고는 왔습니다. 네, 나의 첫 작업치료. 그 사연에 대한 거 혹시 지금 들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 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들어봤을 때 네, 본인이 지금 1년 차시잖아요. 네. 그 느낌은 어떤가요? 제일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네, 공감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근데
약간 그것도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더라도 저는 조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여서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정적이고 그러게요. 성격이 아주 안 좋고 아닙니다. 그런 아, 사람이다라고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지금 뭐 임소명 선생님 그만뒀으니까 이제 뭐 네. 지금 이제 선생 이것만 지금 첫 작업 치료를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네. 막 얘기하셔도 어차피 이제 그만두셨는데 뭐 지금 첫 작업 치료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까지 한 결과로 어떠신지 한번 간략하게 좀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그 고민의 그 사연에서 얘기했듯이 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저도 이게 작업 치료인지 물리 치료인지 조금 헷갈렸던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거를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줬던 게 이제 부팀장님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아까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딱 떠오른 게 이제 임수영 부팀장님인데 같이 소명이네요. 고민하고 네네. 네. 그때 이제 좀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1년차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육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때 해주셨던 그 교육들이 참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민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작업치료사로서 특히 환자분들한테 해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치료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질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근데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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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은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다 그만두셨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 사연 주인공에게. 네. 일단은 이 분의 맥락을 좀 한번 보면요. 그렇죠. 맥락 중요하죠. 네, 맥락이 중요하죠. 일단은 네. 일단 임상 초년차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죠. 학교 때랑 너무 다른 임상 환경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나 거의 비슷하게 매트 치료, 매뉴얼 치료에 초점이 맞춰서 작업치료가 내가 배웠던 거랑 너무 괴리감이 들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점점점 미궁 속에 빠져들면서 내가 네. 뭘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 상황을 빠지고 싶어서 요양원에 가게 되고 요양원에 갔더니 더더욱 뭐 작업치료에 대한 것들이 없고 요양원에 갔던 것도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도 피하는 기분. 그래서 아니라고는 했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연차가 많은 그 병원에서 다시 환경적으로 이런 그 연차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느꼈다라고 하고 본인이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이분한테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작업치료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작업치료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작업치료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병원에서는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뭐 이상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 하기보다는 작업치료와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 부분,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정체성. 이게 이제 1년차 선생님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정체성이 되게 아까 전에 신광선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거대로 나의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 배웠던 작업치료 정의 뭐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업치료가 단 한마디로 뭐다라고 정의만 내릴 수가 있으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결국 자존감이거든요. 이분이 자존감이 되게 약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하는 환경들 자체가 뭐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데 그거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으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이거는 좀 많은 위에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교 다닐 때 페드리티나 이런 작업치료의 정의가 진짜 1년차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작업치료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바뀌거든요. 아, 이게 작업치료의 정의구나. 이게 작업치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경험을 통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치료의 정의를 좀 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대감. 기대감은 내가 조금 작업치료와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요새는 OTIPM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 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미국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정의됐던 그 프레임워크를 좀 공부를 하고, 근데 결국은 그걸 공부했는데 임상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요. 뭐 음, 이상 매뉴얼을 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배우냐 하고 내가 배웠던 거는 이건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과 연관 지으려면 병원 환경은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 OTIPM도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A1 같은 평가도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그쪽의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존감. 이 자존감은 해결책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해서 좀 푸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기남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사람하고 소통을 해서 아, 내가 스스로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하면서 점점점 본인만의 이제 그 자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책보다도 어떤 교육적인 것보다도 저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저도 모르게 크가 나왔네요. 네. 네, 아, 괜찮아요. 좋은,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이분에게 또,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라도. 음. 화면이 임소면 선생님으로 넘어가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어, 일단 저는 제가 작업치료 임상에 나왔을 때 이미 작업치료라는 직업이 있었고, 또 제가 사실 잘 알고 취업한 거는 아니었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도 굉장히 괴리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어, 퇴근하고 다른 교육이나 모임을 간다든지, 저도 집담회 같은 거 참석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혹은 무언가가 날 막는다면 내가 조금 더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뭔가를 내가 시도하려고 할 때 큰 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가장 가깝게 느꼈던 거는 사실 동료로서 우리가 코워크해야 되는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우리가 책에서 배웠는데 책에서는 코워크하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우리 보스가 되는 닥터들이나 음, 혹은 너스들이 되게 작업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사실 지식까지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역할 정도는 그 사람들도 알아야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반감을 갖지 않을 건데 그런 반감? 뭐라고 해야 음, 될까요? 약간 아무튼 조금 다른 것에 대한 반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 벽을 내가 혼자 뚫을 수 없어서 누군가와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작업치료실에 저희가 12명 정도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저랑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사람이 거의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1년 차 때 그랬는데 저는 조금 더 성향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어서 니네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교육 다니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하면은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쪽들은 공부 안 한 그쪽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대응을 했었어요, 항상. 동료로 안 만난 게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조금 그랬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이걸 뜻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내 병원, 내가 지금 근무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어도 나의 존재 자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는 내가 가족들한테 항상 받듯이 내가 작업치료사로서 일을 할 때 작업치료사로서의 프라이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어서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제가 사실 뭘 많이 하거나 참여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되게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중간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뭘 하더라도 조금은 덜 겁먹고 조금은 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의 자리가 더 많으면은 혹은 더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1년 차 때 이런 고민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되게 사실은 조금 그런 왜 나보다도 먼저 작업치료를 시작한 사람들이 분명히 교수고 내 선임일 텐데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닌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거? 나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어서 그럼 대체 이 흘러가는 역사에 이 사람들은 그저 발만 담그고 있을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화가 났었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더 열심히 더 앞장서서 내가 더 많이 싸우고 내가 더 피볼 자신도 있는데 아무도 그걸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원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임들이나 사실 교수님들까지도. 교수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놓고 내가 나와서 이게 힘들다니까 그래도 버텨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건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선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가 되게 많았어요. 왜 함께 해주진 못하는데 왜 나보고 버티라고 하지? 왜 앞으로도 못 가게 뒤로도 못 가게 그저 버티라고만 하지? 이런 생각. 근데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면은 그 사람들이 멀리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더 많이 조금만 더 빠르게 물론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크게 저희가 나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한테는 그래요. 일단 저희가 이 사람의 사연을 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가벼운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도 해줘도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저희가 또 더 높은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은 행동을, 또 더 많은 소개를 혹은 더 많은 손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정 선생님도 한번 마지막으로. 네, 두 분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살짝만 네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제 교육도 다니고 이런 모임도 들어오게 됐는데 결국은 내가 이 갇혀진 틀 안에서 나오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깰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이거를 깨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이러한 뜻과 같이 맞는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까운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사실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모임이나 교육을 이제 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많이 이제 들었고, 이제 그렇고 이제 모임도 이제 많이 나가면서 이제 교류도 하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교육을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제가 영향을 받은 만큼 영향을 되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그 알고 있는 걸 치료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교육을 내 직장에 가져와서 그게 내가 선임이 됐든 내가 후임이 됐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교육을 들었는데 선생님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들었던 교육을 이제 너무 좋아서 알려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물론 얘기했을 때 다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긴 하는데, 일단은 그 교육을 이제 그런 외부 교육을 이제 가져와서 접목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전파를 해서 뜻 맞는 선생님을 계속 이제 만나면서 그렇게 좀 어떤 작업치료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립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좀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숙연해지면서도 좀 약간 힘이 더, 제가 오히려 주인공이 아닌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게 아닌데 제가 오히려 힘을 받는 느낌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심광선 선생님은 왜 자꾸 자리에서 일어났다? 농담. 가지고 네. 아니, 농담이고. 선생님은 같은 연차로서 네.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분한테 네. 혹시 해줄 말씀이나 그런 게 아, 있을까요? 뭐 아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음. 전 동료, 이제 같은 1년차 동료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왜냐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 고민을 누군가 이제 들어주고, 그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그냥 옆에 있다는 게, 그게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1년차 때를 생각해 보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술자리에서 동기들과 그 짜증나는 선임 뒷담화 하면서,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러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또 심한 선생님 쓰레기죠. 말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저만 또 쓰레기가 됐네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가지고 혼자 지금 이 끙끙 앓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저도 가지고 있던 작업치료사로서의 이제 그런 정체성, 그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을 많이 다녔고, 거기서 우연찮게 만났던 그 서울제일병원, 지금은 아니시지만 백영수 팀장님이 만나서 그때부터 저도 가이드라인을 제 정체성을 찾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고, 매뉴얼 치료를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도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 중심이 정체성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매뉴얼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이 사람한테 작업스럽게 작업치료사답게 작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체성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매뉴얼만 한다면
물리치료사나 뭐 의사나 뭐 별반 다른 것 없는 치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을 만나서 고민을 얘기해보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책을 못 얻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시간이 모자랄까 봐. 근데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오늘 좀 어떠셨나요? 참가하시면서 좀 슬슬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심강 선생님부터 한번 네? 오늘 참가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좀 어설픈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저는 처음 치고는 굉장히 약간 저보다 이제 높은 연차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저는 되게 많은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연차의 선생님의 고민을 또 들으면서 공감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시면서 제가 찌워드릴게요. 이선정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라고 임 선생님이 그랬는데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좀 당황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막 계속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짧게 생각은 했었어도 이제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사연도 듣고 선생님들 뭐 근황 얘기도 듣고 뭐 그 사연에 대한 그런 뭐 해결할 수 있는 점, 우리로서 뭐 해결할 수 있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소명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제가 저희 그 예전 병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면은 첫 방송이 처음이라서 뭘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참석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네. 주제 자체가 첫 작업 치료라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시간을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런 말은 맞아요. 남이 힘들다고 내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커뮤니티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굳이 만나거나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네. 그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로가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도 한 발 한 발 들여놓을 수 있는 자리였지 않았나 해서 되게 의미가 깊고 저한테도 되게 즐겁고 또 되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 정체성을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제가 또 다른 정체성을 또 성립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은규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오히려 그 대면했을 때보다 더 좋네요. 좋은 부분도 있어.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 하나 이야기할까요? 안 좋은 부분. 아니 그건 이제 어차피 네 말씀하세요. 예, 안 좋은 부분은 회식을 못 한다는 거. 그러네요. 참 그거 못 하고. 일단 좋은 부분은 네. 영상을 이렇게 안 틀어놓고 아까 신광선 선생님처럼 영상을 꺼놓고도 좀 부끄러우시면 들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 많은
그 전연차 선생님들이 들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좋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면할 때는 시간을 내서 투자해서 저까지 가야 되고 뭐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좀 맥주 한 캔, 예. 예, 고민도 좀 하면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하면 되게 보기가 참여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기 김윤태 선생님 되게 진행이 되게 좋고 저 와이프가 들었는데 되게 목소리 좋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자요. 예, DJ 목소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 어떻게 하면 저도 아까 정리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하면서 제가 만약에 1년차 때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좀 많은 선생님들, 신광선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동기분들 많이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예,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그 방송 그런 링크랑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시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그냥 연습하는 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홍보하지 않았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본 방송이 되면 이제 많은 홍보를 날려야겠죠. 그때는 링크와 함께 그렇게 접수를 또 받아서 해도 될 것 같고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다들 시간은 어떠셨나요? 이거 진행 시간은 다들 너무 지루해질까봐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1시간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사연을 혹시 몇 개 하실 건가요? 진짜 본 방송 때쯤에는 그래도 있는 10개 정도 하실 거면 사연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만 따로 추려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저희가 회의를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해보죠. 따로. 네, 네, 시범 네, 방송 네. 다 끝나면 한번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예, 시간은 예. 괜찮았나요? 네, 끄덕끄덕 3끄덕 나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이제 할 테니까 이제 비디오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소거와 스피커 함께. 끌까요? 음소거. 네, 음소거와 함께. 예. 녹화는 계속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실패에 낙담 말라.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 힘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응원가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시고 다음 방송 날짜인 8월 26일 뵙겠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였죠. 마음 먹은 일 하나도 되지 않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알아요. 그대여 너무 바쁜 하루였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재활 라디오는 경기 남부 작업치료 커뮤니티에서 주최하고 후원은 경인지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